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 상태가 된 삼성그룹은 플랜 B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조만간 계열사 중심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 경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부터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요. 작년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여부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실형 선고 직후 삼성그룹주 주가는 하락했지만 오늘은 다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수감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향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 그에 따라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28조 원까지 이제 증발하는 상황까지 지금 펼쳐졌습니다. 이해나 기자. 네, 어제 2시 20분 경이었습니다. 소식이 나오고 나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를 제외하고 23개 종목 중에 한 22개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8조 원 상당히 증발을 했습니다. 전일에는 803조 원 가량이었는데 775조 원 가량으로 하루 만에 증발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지배구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삼성물산이 6%대 약세,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역시나 각각 5%, 3%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루 만에 70포인트가 밀렸습니다. 3010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다 보니 재계나 또 정치권 쪽에서 많은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재계 쪽에서는 한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반면에 여당 쪽에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었는데 저희 방송 시작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일단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매수의 기회다. 조금 더 떨어져라.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좀 엇갈린 시선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것은 반도체 업황 호황 덕분이 아니었나 다들 그렇게 조망하고 있는데 이제 또 신년사 때만 해도 삼성전자 이재용 전 부회장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재 기자, 지금 이 상황은 급브레이크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삼성은요. 시스템의 삼성, 글로벌 삼성입니다. 총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 무너지거나 우왕좌왕할 삼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대규모의 투자 계획이나 M&A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의사결정이 좀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이런 투자나 M&A는 사실 오너의 승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중대한 의사결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전략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문 1위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만만한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그러니까 신규 성장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M&A를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가 좀 맞은 거거든요. 게다가 며칠 전 여러분 기사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파운드리 부문 1위 업체인 TSMC가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만 이게 1년간입니다. 27조 원에서 31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역대급인데 그 이유는 지금 계속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비를 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힘든 싸움인데 이 총수 부재라는 것까지 맞물리면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도 없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용 전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겁니다. 당시에 그 오너가 없었을 때 그 삼성전자 상황 어땠는지 성종 기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생각해 보기에 가장 쉬운 게 네. 과거에 비슷한 일이 그렇죠. 있었을 때 어땠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부회장은 3년 전인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속 수감된 그 시간이 있었죠. 당시에 삼성그룹 핵심 조직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권오현 부회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산업의 특성상 이 총수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평가가 당시에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 그 투자가 좀 많이 줄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네. 것들을 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획 관련한 공시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7년에 반도체에 30조, 디스플레이에 14조 원 등 총 46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됐고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네. 매년 삼성전자가 10월 말쯤에 그 한 해의 어떤 그 시설 투자 계획이나 이런 집행 내역들을 공시를 하거든요. 네. 그 내역입니다. 2017년에 저 정도의 이제 시설 투자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100억, 100조 정도 하다가 이때 많이 줄어서 46조 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7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시에 네. 그 투자 앱이고요. 앞에 2년 그리고 뒤에 3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은 시설 투자가 있었네요. 오히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그 시기에 사실은 실제 시설 투자는 역대급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이제 일단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좀 선처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 경제에 좀 이바지하겠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로 해석할 네.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그냥 순수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의 실적이 좋았고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낸 해이거든요. 매출이 239조 원, 영업이익이 53조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50조 원 시대를 열었던 네.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직전이었던 2018년 1월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주식 액면가를 50분의 1로 분할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한 시기였거든요. 네. 이후에 삼성전자 주식의 접근성이 커졌고 5만 원대로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2020년 동학개미 운동에서 이른바 이제 국민주로 삼성전자가 자리매김하는 어떤 그런 네. 계기가 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없었던 1년간에도 삼성전자는 흔들림 없이 공격적인 경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그리고 액면 분할 같은 주가 방어를 위한 그런 여러 결정들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앞선도 이해라 기자가 얘기해 주셨지만 의견이 분분해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지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이슈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로 인식을 해도 이것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앞서 이 시설 투자에 대한 2017년 현황을 잠시 살펴봤는데 이때 2017년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당시를 살펴보시면 지금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 기소 결정이 났던 때거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지금 상향하는 그러네요. 모습을 네. 보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반도체가 빅사이클 정말 업황이 호황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던 때였고 실적 역시나 긍정적으로 시현이 됐고요.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역시나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마 2017년과 똑같이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역시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연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연이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치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오너 리스크보다는 기업 펀더멘털 측면이나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투자를 이러한 부분의 근거 요소를 찾고 투자 판단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네. 자, 뭐 과거의 실적 경험치도 그렇고요. 지금 또 삼성전자 자체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큰 우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